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미국의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0.31% 상승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일제히 올랐습니다. 영국 증시는 4거래일 연속 올랐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자유무역협정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한국의 지역적 이점을 노리고 외국 기업들이 잇따라 한국 투자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머지않아 2% 초중반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워낙 빠르게 진행되는 데다가 기업의 투자 의욕 등도 갈수록 쇠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마감됐던 뉴욕 증시와 전일 우리장 분석하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자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그리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코스피가 장 후반 들어서 막판 스파트를 냈습니다. 금요일장에서는 2100선을 회복을 했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한 5주째 하락을 이어갔었는데 지난주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사고 팔았던 종목부터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그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인데요. 자, 외국인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역시나 하나금융지주를 가장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생명,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그리고 한국전력, KB금융, 그래서 뭐 은행주가 두 개나 있는 것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기관도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은 삼성물산, 그리고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삼성 SDI, 물론 금요일 하루만 봤을 때는 기관에서는 삼성 SDI에 대해서는 매도를 나왔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세 번째는 삼성중공업, 그리고 기아차, 제일모직이 역시나 그 신고가를 또 한 번 갱신한 흐름이 나왔던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한 주 동안에 매도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외국인은 가장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죠. OCI가 가장 많은 매도를 했고, 두 번째는 LG전자.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동안 10거래일 만인가요? 10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일단 멈추는 정도로 일단 금요일날 마감은 하기는 했습니다. LG전자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도를 했고요. 세 번째는 삼성중공업, 네 번째는 호남석유, 그리고 기아차를 가장 많이 매도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반면 기관, 현대중공업도 요새 그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중공업을 가장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KB금융, 현대차,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해서 일단은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들 순서를 올라왔습니다. 예, 계속된 주가 하락을 보이고 있는 KB금융을 외국인들은 사 담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는 연일 매도를 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삼성 SDI라든지 제일모직 같은 경우 기관 쪽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는 코스닥 쪽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장 후반 들어서 그래도 낙폭을 줄여가는 모습을 보였었죠. 기관과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특징적이었던 부분까지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외국인 쪽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기준을 봤을 때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본다면 다음 크루셜텍, CJ 홈쇼핑, 파라다이스, CJ E&M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 쪽은 에이스 디지텍, 셀트리온, CJ E&M, SFA, SK 브로드밴드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CJ E&M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에서 동반 순매수했다는 부분이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로 인해서 이틀 연속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3.26포인트 상승한 483.22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특징 테마, 특징주 하나씩 한번 살펴본다면 특징 테마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대표가 돈 버는 농업을 화두로 삼을 것이라는 소식에 효성 OMB, 팜스토리 한냉, 영남제분과 같은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특징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 제조업체인 EMT 지분을 15% 10억 원에 취득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코닉 글로리가 상한가에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고 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일제히 올랐었는데요. 미국 쪽에서는 부진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지만 상품 가격의 강세를 보이면서 관련주가 올랐었고 금융주에도 매기가 집중이 됐었습니다. 세상 경제 지표 그리고 이슈들 함께 짚어주시죠. 네, 유럽 증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기분 좋게 또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럽 증시는 상승 출발했고요.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본다면 프랑스 도발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 참석한 정상들이 세계 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이 일단 호재가 되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회복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품 가격이 상승을 했고요. 그 상품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원자재 관련주들이 또 상승을 하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시티그룹이 유럽 은행주에 대해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한 부분이 또 은행주의 호재가 되기도 했습니다. 장중 미 소비 지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상승폭이 좀 축소되기도 했지만 영국의 소비자 경기 신뢰가 1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독일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선진 8개국 정상들이 낙관적인 성명이 시장 전체적인 호재로 작용을 했었고요. 업종으로는 바젤3 협약의 은행 자기 자본 규정이 우려했던 것처럼 엄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의 보도로 인해서 은행주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광산주가 상승세를 보였다는 부분이 유럽 증시에서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미국 증시로 한번 넘어가서 또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틀 연속도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달러 약세로 인한 상품 가격 상승 그리고 G8 선진 8개국 정상회담의 낙관적인 전망이 호재가 되면서 또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소비 지출이 1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그리고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을 하면서 상승폭이 장중에 좀 축소되는 모습도 보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미시간대 소비심리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그리고 달러 약세 영향으로 인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비지표 악재가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를 강화시키고 주가를 받쳤다는 분석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유럽연합이 글로벌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규제안인 바젤3를 보다 부드럽게 적용할 것이라는 소식에 미국 은행업종도 강세를 보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재업종 그리고 에너지 관련 업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기 회복이 일단 뭐 은행업종 같은 경우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은데 이런 해발 호재가 좀 반영이 되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기대해봐도 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쨌든 그 에너지 관련 그리고 소재업종이 강세를 보였다는 부분은 일단 우리나라 IT 업종에도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발표된 지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소비 지출 개인 소비에 대해서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4월 개인 소비는 0.4%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인 0.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식품 가격 상승과 가솔린 가격 급등세가 지속적으로 가계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개인 소비 상승은 식료품과 연료 가격 상승에 따른 것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됐습니다. 4월 개인 소득은 0.4% 증가했고요.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임금은 0.4% 증가했고 세금 등을 제외한 가처분 소득은 인플레 영향으로 두 달째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다음은 조금 그 주목해보고 싶은 또 지표인데 4월 미결주택이 예상치인 1.1%를 큰 폭으로 하회하는 12% 하락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5%를 발표했는데 미결주택 매매 같은 경우에는 매매 계약서에 서명한 수를 집계한 지표로서 주택매매 선행 지표이면서 경제위기의 원인이 됐던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고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결주택 같은 경우는 잠정주택 판매 지수라고도 하는데 이런 미결주택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 신규 주택 판매라든지 주택 착공 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선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12% 정도 하회를 했다는 것은 다음에 발표될 건설 지표 그리고 주택 지표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속되는 그 주택 압류가 계속이 되면서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지배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에 따른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주택 가격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주택 매매를 계속해서 미루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9%에 현재 달하고 있는 실업률 그리고 엄격해진 대출 요구 조건이 주택시장 회복에 악재가 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시장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그
주택 지표 중에서도 선행하는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다는 것은 다음에 발표될 주택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후에 장중 한 번 정도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시간대에서 5월 소비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 74.3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상치인 72.4와 전월 69.8보다는 모두 상회를 하는 수준이고요. 고용 증가로 둔화됐던 소비가 개선되고 고유가 부담이 상쇄가 되면서 소비자들이 조금 안도감을 느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기대지수는 61.6에서 69.5로 상승했고요. 1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4.6%에서 4.1%로 감소하면서 전년 9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이었죠.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중국과 일본 증시가 하락을 보인 반면에 우리나라와 대만 그리고 홍콩 증시가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었는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이 생각보다 지금 연속적으로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정부 긴축 우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우려감들 때문에 소비재 중심으로 일단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이 추가 긴축 정책을 시행할 거라는 우려감들이 좀 더 확산된 부분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통기업 그 상해우의 그룹이 약세를 보이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자, 일본 증시 역시 좀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수출주 중심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최대 전자제품 수출업체인 소니가 소니의 어떤 실적 그 전망치조차도 일단은 그 예상치를 밑도는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소니 같은 경우는 3%가 넘는 하락세를 좀 보여줬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반면에 어떤 이수주 자동차와 히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 생산이 좀 빠르게 회복이 되면서 올해 실적이 개선될 거라는 전망세에 일단 1% 이상 상승했다는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국내 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국내 시장이 그래도 좀 강한 그 반등이 그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시장에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21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있었고요. 프로그램도 비차익 매수세 유입에 일단은 300억 넘는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일단 삼성전자가 연속 이틀 좀 강세를 보이면서 금요일 시장에도 1.37% 상승하는 부분들이 좀 나와줬습니다. 다시 한번 90만 원 문턱까지 왔다라는 것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주 금요일 하루 동안의 업종별로는 가장 큰 상승을 보였던 업종이 바로 건설주였는데요. 이 해외 수주 부분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5.34% 상승을 했고요. 대림산업도 3.5%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유통주와 해운주들도 상당히 그 강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를 하십니다. 반면에 전기가스, 기계, 화학주들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 신고가 행진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러한 그 신고가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지금의 조정 2030포인트까지 갔었던 그 조정은 일단 그 단기적인 조정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지배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그린푸드가 신고가를 갱신을 했는데요. 6% 정도 상승을 하는 14,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모직, 현대백화점, 코롱인도도 10만 원을 넘어섰죠. 그런 것처럼 일단은 이러한 종목들이 신고가를 냈는데 모두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이라는 것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코스닥 시장 역시 이틀째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483포인트로 일단은 마감을 했는데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있었습니다. 시총 상위주 종목들 대다수 그 상승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이 2.19% 상승을 했고 CJ ENM도 3.84% 상승을 했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세계적인 임상기관인 파락셀과의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 특징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막걸리주들이 또 다시 한번 상승을 급등을 했는데 미 수출 기대감에 상당히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보혜양주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마감을 했고 국순당 역시 12%가 넘는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예. 국내와 아시아까지 정리를 잘 해봤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우기에 앞서서 지금 시각이 8시 13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개장을 앞두고 각 증권사들은 오늘 어떤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지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웠는지 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동양종금증권의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2010년 차익거래 비중이 증가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시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차익거래의 지수와의 상관관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의의 대상이라고 조언했는데요. 이번 주 차익거래 시장의 상황은 긍정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동부증권은 현 주식시장은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유동성과 정부 정책이라는 부분에서는 점차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경기와 기업 이익이라는 부분은 오히려 모멘텀이 점차 좋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2분기 이후 시장은 경기와 기업 이익 모멘텀 회복이 시장 상승의 에너지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에 2분기에는 기존 주도 업종이었던 자동차와 화학, 정유업종, 하반기에는 내수주에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6월 모델 포트폴리오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낙폭 과대주 중에서 에너지와 조선, 자동차 부품 순으로 비중 확대를 통한 수익률 극대화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6월 코스피 밴드를 2100에서 2250포인트로 전망하며 기존 주도주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을 유지해보자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210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신한금융투자는 금주 2100선 재안착을 시도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일단 진정됐지만 아직까지 추세 전환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는데요. 이에 저가 업종의 반등에 기대를 하면서 소매와 섬유 의복, 음식료 업종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오늘은 신영증권으로 가보죠. 청담 지점의 정광익 대리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신영증권은 미국 경제 다시 추락하나라는 의견을 내주셨는데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부진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예, 일단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주식시장은 유동성의 힘으로 올라왔지만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 상승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긴축 정책을 반대급부로 항상 감내를 해야 했었습니다. 최근 2차 양적 완화 종료로 인해서 유동성 모멘텀이 약해지고 그리고 또 출구 전략이 어떤 형태로든 전개된다면 미국 경제의 회생이 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책 당국의 재정 및 통화정책 철회 내지는 지원의 강도가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민간의 힘으로 경제 회복이 그러니까 민간의 힘이 경제 회복의 축으로 부상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통화 수축으로 금리가 점차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화폐의 유동되는 유통 속도가 높아지면서 유동성을 보완해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향후 중앙은행에 의한 유동성 공급이 전보다 축소되면서 금리 상승이 우려된다면 반대로 민간의 통화 유통 속도가 상승하면서 유동성 하락분을 상쇄할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이미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의 현재 현금 보유는 약 1.9조 달러에 달하고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이 자산 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전에 6%대에 머물던 시기와 비교하면 약 1.5배나 증가한 셈입니다. 지난해에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되어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면 올해는 인플레이션 도래를 걱정할 정도라는 점에서 미국 기업의 투자 욕구 환경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스카이프 인수가 가장 단적인 예로 들 수가 있을 겁니다. 미국 기업들의 IPO 증가도 기업들의 활발한 자금 조달 사례인데요. IPO가 증가한다는 것은 점차 투자 확대에 나서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소비가 점차 증가하고 기업들은 이를 투자 계획에 반영하는 선순환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정적인 임금 상승률 하에서 투자 확대와 고용 증가, 이에 따른 소비 증가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국 경제를 좀 정리하면 2차 양적 완화 종료와 같은 출구 전략 추진 시작이 부담은 되는 건 사실이지만 민간의 힘이 작동하면서 성장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는 한국의 대외 수출 환경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국내 증시를 돌이켜보면 상반기까지는 인플레이션 수혜주가 시장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의 수요 확대가 인플레이션 부담을 야기하면서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이 부상을 했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도 비용을 전가해서 이익을 보존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화학과 정유 업종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에 반해 한국 내수주는 물가 상승 부담으로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함에 따라서 기업 이익의 일정 부분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고요. 또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부채 부담이 큰 한국 가계의 소비 위축과 부동산 버블의 후유증인 PF 부실이 은행주들의 발목을 좀 잡았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미국 소비 확장이 또 더뎌지면서 IT 업종들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하반기에는 인플레이션 플레이에서 이제 경기 모멘텀 플레이로 투자 컨셉을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상반기에 많이 올랐던 화학과 정유주의 장기적 투자 매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머징 시장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있지만 3분기에는 모멘텀이 좀 약화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화학이나 정유 등은 주가 상승 부담을 약간 식히는 중간 과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입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좀 다른 입장인데요. 자동차는 하반기 투자 컨셉인 물가 안정과 완만한 펀더멘털 회복 시기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상반기에는 자동차, 화학, 정유주의 세 가지 주도 업종의 패턴이었다고 하면요. 하반기에는 자동차를 핵심 주도주로 위상이 강화가 예상됩니다. 자동차 섹터는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한 일본 기업 생산 부진의 반사적 수혜 말고도 미국이나 중국의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면서 소비가 늘어날 때 수혜를 받는 섹터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섹터의 주도력이 유지되는 가운데 IT와 내수주 섹터의 상대적 부상이나 화학이나 정유 섹터의 시적 부전을 보완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리를 해서요. 한국 내수기업은 인플레이션 우려 국면에서 가격 전가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4% 이하의 물가 안정세를 보일 경우에 이것은 내수주의 상당한 호재로 예상이 됩니다. 원화 강세의 누적 효과와 4% 이하의 물가 진입에 따른 내수 기업의 이익 증가, 그리고 선거를 의식해서 정치적인 결과로 클라이맥스를 통과하고 있는 구조 조정, 그리고 투신권으로의 자금 유입, 그리고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등은 내수주의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3분기 강세장에서 유통, 금융과 같은 내수주들이 자동차, IT와 함께 주무대로 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 주도주는 어떤 업종이 될 것인가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화학, 정유보다는 자동차는 지속이 될 것이고 그간 좀 부진했다고 볼 수 있는 IT와 은행 쪽 그리고 내수주 쪽에 관심 가져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신영증권 청담지점의 정광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월) 거래일도 2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 저희 서울경제TV 투자 손자병법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불안감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왔고요. 주요 주도주들 쪽으로 매수세를 집중하면서 증시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2100선 회복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죠. 주도주 쪽으로 다시 외국인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그동안 조정을 겪었던 우리 증시에 다시 한번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안감 속에서도 그렇게 희망을 찾을 수 있었던 사실 역시 저희가 확실한 분석을 내릴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우리 증시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제 지표들이 우리 증시에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분석해보고요. 업종별로 종목별로 뛰어난 상승률을 보일 그런 종목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어떤 종목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 좋을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드릴 시간인데요. 김성난 대표님, 네. 일단은 강한 반등의 연속성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금요일장에도 일단 오르기는 했었잖아요. 네네.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자, 일단은 시장 자체가 그 56포인트나 또 급등하는 흐름들을 목요일 보여줬었고, 금요일 연속적인 일단 상승은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나름대로 조심스럽게 그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금요일도 말씀드렸고, 목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좀 마감이 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좀 돌아설 수 있는 부분이 생기려면, 일단은 그 어떤 매크로 지표 상황에서
있어서 어떤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50포인트가 넘게 하락을 했다가 50포인트가 넘게 상승하는 이런 흐름들이 급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도 이 투자 심리가 확실하지 않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이번 주가 월 말과 그 월 초가 또 같이 겹쳐 있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그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선지 중국 시장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까지 중국 시장에 대한 큰 영향은 우리 증시에는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중국 증시도 더 많이 빠지게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영향을 미칠 만한 큰 지금 많이 하락의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발표가 되는데 중국의 4월 경기 선행 지수가 일단은 어느 정도 하락세를 멈추고 일단은 2월이 거의 바닥을 찍고 3월부터 돌아서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4월로 해서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준다면 중국 시장도 어느 정도는 이제는 그 하락세를 좀 멈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살펴봐야겠죠. 6월 1일 날 5월 수출 동향 부분에 대한 발표가 있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수출 동향 상당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시장에서도 일단은 그러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서 일단 이 시장 자체 하락세라는 부분만큼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갖는 그러한 이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는 부분들이 좀 나와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또 5월 그 고용 동향, 그러니까 미국의 5월 고용 동향은 6월 3일 날 발표가 있는데 한 요 정도 일단은 세 가지 정도를 좀 보시는 게 좀 맞겠다. 이제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생각해봤을 때 어떤 신흥 시장의 수요 그 둔화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경기 하강 우려감들을 어느 정도는 그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우려감들을 좀 떨칠 수 있는 그러한 그 가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된다면 충분히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가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을 이제 새롭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은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일단 지수적인 상황에서도 2030포인트 정도를 찍고 나서 지금 다시 강하게 반등이 좀 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내려오고 있는 20일 이동 평균선 정도, 그래서 2100 한 25포인트 정도 수준에 왔을 때 우리가 그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끌려 내려오신 분들이라면 거기서 다시 한번 있던 그 포트폴리오 재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이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 우리 방송에서 말씀을 많이 드리면서 현금을 정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라면, 그렇죠? 기존의 주도주에 대해서도 조금 슬림화를 하시면서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재차 다시 한번 쌍바닥을 만들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 충분히 이제 다시 한번 그 포트폴리오를 바꾸시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뭐 IT랄지 이런 쪽에 또 새로운 편입, 그리고 어떤 이 기존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도 어떤 비중에 대한 조절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차트상적인 부분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지난번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 추세적인 부분이 일단은 금요일 정도 되면은 돌파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적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된 것으로, 다만 이제 올라간다 하더라도 내려오서 맞고 다시 한번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2050포인트 정도 이하가 되면 고점 대비해서요, 요 고점 대비해서 한 10% 정도 지금 그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고가를 내고 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없다면 이 시장에 대해서 약세장으로 전환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한편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그렇지 않고 제일모직이랄지 뭐 코롱인드랄지 뭐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들이 지금 신고가를 내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은 일단은 그 단기적인 조정으로 보시는 것이 맞다. 그렇기 때문에 재차 밀려줬을 때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 56%의 강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때는 50% 밑에서는 압축된 차화정 그리고 IT 쪽으로 일단은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서 어떤 분들 또 그럴 수 있어요. 기존에 그럼 난 주도주를 이미 갖고 있는데 거기서 그렇다면은 이제 그러면 다시 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단타 매매를 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계실 수 있지만, 기존의 주도주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괜히 잦은 매매하다가 물량이 털린다거나 혹은 그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가지고 계시는 게 오히려 낫겠다. 기존 주도주에 대해서는 보유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정태근 전문가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금요일에 그래도 코스피가 2100선까지는 올라와서 마감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었는데 정확히 2100선쯤에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요새 정말 지수대를 말씀드리는데 너무 아슬아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하고요. 오늘은 네. 어떻게 전략을 세워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조금 일단 아침 쪽에서 상승 출발하지 않겠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네. 증시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글로벌 증시에서 말씀드렸듯이 선진 8개국 정상회담에서 세계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외국인의 수급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지속이 될 것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그 오전 쪽에서는 이제 상승 출발이 되지만은 오늘 시장보다는 조금 오늘 주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주 중반쯤 해가지고 수요일 전후에서 2140포인트 정도까지 상승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140포인트 정도의 기준을 놓고 일단 돌파를 한다면 추세적으로 상승이 전환되겠지만 2140포인트 전후로 해서 만약에 저항을 받게 된다면은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지수대를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지금 현재 그 전일까지 금요일까지 한 70포인트 정도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낙폭이 컸던 부분에 거기에 반장이게 됐는데 일단 이런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면 뭐 추세적으로 전환이 가능하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일단은 대외적인 변수라든지 그리고 지금 지금 현재 미국의 경기지표 이번 주 발표될 그런 변수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인해서 기술적 반등 그리고 추세적인 전환 이 부분이 좀 갈릴 것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 놓고 보시지 마시고 일단 수요일 전후로 해서 일단 2140포인트를 돌파해 줄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유럽 그리고 미국의 경기지표들이 조금은 외국인의 수급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게 다 아실 겁니다. 그 그리스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에 따라서 조금은 외국인의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뭐 ISM 제조업지수 그리고 ISM 비제조업지수 그리고 고용지표 중에서도 실업률 그리고 비농업 부분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금 큰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예상치에 부합을 하거나 아니면 예상치보다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가능하겠지만은 그런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지표가 발표가 된다면은 기술적 반등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월요일마다 이렇게 일주일마다 발표될 경기 지표를 가지고 나서 보여드리는데 그 부분은 내일 아침 방송에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번 주 전망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전체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많습니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그리고 S-오일, 신한지주, SKC, 현대건설, 현대차, 하이닉스, 현대위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그리고 S-오일,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S-오일,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낙폭과대에 의한 기술적 반등에 의해서 먼저 대응을 하시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은 지금 현재 특히나 기관 쪽에서 매수가 상당히 집중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 매수가 낙폭과대에 의한 기관의 매수가 유입된다는 것은 그만큼 투기성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신한지주, 현대차, 하이닉스, 현대위아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그리고 특히나 투신 쪽에서 매수가 집중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S-오일, 현대건설이 낙폭과대에 의해서 반등이 끝나고 난 뒤에 이후에 한번 주도주로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매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관심 종목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셔가지고 요 종목들의 흐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1차적으로 낙폭 과대에 의한 접근이 가능하지만은 요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끝나고 난 뒤에 주대주를 선별할 때 현대차, 하이닉스, 현대위아, 신한지주, SKC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 관심 종목이 아닌 이번 주 전체적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의 관심 종목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김상훈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예림당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사분기 그 실적이 상당히 좋게 양호하게 나왔고요. 그래서 2011년 영업이익률도 20%대 좀 높은 수익성이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마 그 아이들 키우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화이라는 이 책을 많이 나오고 있는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과학 영문판이 일단은 해외 수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3D 멀티비전의
버전의 그 이북이 또 출시 예정에 따라서 매출 성장이 상당히 기대됩니다. 그리고 홈쇼핑을 통해서 이북 콘텐츠와 태블릿 PC의 결합 상품 판매 기대감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적인 부분에서요. 일단은 금요일 시장에서도 나름대로 좀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일단 5,600원 정도 부근 라인에서 일단은 그 매수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우선은 좀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0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2차적으로는 돌파가 좀 강하게 나왔을 때 6,300원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손절가 역시도 짧게 5,400원으로 짧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예, 오늘의 관심 종목 예림당 핵심 포인트 잘 짚어주셨고요. 자, 이번엔 정태근 전문가 오늘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잠시 좀 언급을 해드린다면 이수그룹 계열의 통신장비용 인쇄회로 기판, PCB 전문 제조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쇄회로 기판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들어간 메인보드판 그 부분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36%를 차지하는 주요 거래선인 시스코의 글로벌 점유율과 영업이익률 우려가 조금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화면 한번 연결해 주시면은 5월 13일 날 뭐 증권사 혹평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투자증권에서 조금 안 좋은 리포트를 많이 좀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5월 13일 전도 그 전후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와 반대로 그 전후에서 기관 쪽 특히나 기금 쪽하고 투신 쪽에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터가 나올 땐 조금 꺾일 가능성이 염두에 두시고요. 증권사에서 안 좋은 리포터가 나올 땐 도리어 조금 이후에 추세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한번 무게중심을 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투시, 기금 쪽에서 수급은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5,600원에서 지금 현재 4,200원까지 최근에 낙폭이 컸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4,500원 그리고 4,500원 그리고 4,500원에서 4,550원 정도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4,1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면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5,000원에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인데요. 오늘도 역시 한 말씀씩 주셔야겠죠, 김선현 대표님. 네, 일단 이번 주는 좀 방향을 정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매크로 지표들 이 부분들과 또 이제 그 어떤 악재적인 부분들을 해소할 만한 이러한 여건들이 이제 충분히 좀 나올 만한 그러한 기간적이 왔기 때문에 이번 한 주 좀 잘 살펴보셔가지고 이제 그 6월을 또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을 정하는 한 주가 될 것이다. 정태근 전문가님은?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시장이 급락하게 되면은 개인들도 마찬가지지만 기관도 외국인도 공포의 심에 들어가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일수록 조금 냉정해지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장 좀 냉정하게 보시면서 또 이번 주는 기술적 반등으로 끝날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할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의 대박 전략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